2026 MLS 개막전 전 세계가 주목한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감독은 경기 전 폭스 스포츠 인터뷰에서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쏟아냈죠. 손흥민의 빠른 역습을 차단하겠다. 점유율을 높여 속도전을 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90분이 지나고 남은 건 완전한 침몰뿐이었습니다. 스코어보드는 차갑게 0대3을 가리켰고 마스체라노 감독의 얼굴에서는 아무런 표정도 찾을 수 없었죠. 해당 경기는 경기 전부터 미국 내 CNN 뉴스에서도 다룰 정도로 엄청난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Venue, the LA Memorial Coliseum, and it's two teams that are incredibly successful on the field and have global superstars leading them in Lionel Messi for Inter Miami and Son Heung-min for LAFC. Not just in America, people will be watching this game from all over the globe. It's a big deal, and it's a great way to start the season. Those crowds. LAFC and the Galaxy here in Los Angeles have shown they can do it. They filled up the Rose Bowl before. And Son Heung-min himself, it's just been a massive boost for LAFC. So yes, usually LAFC will play 25,000 people at BMO Stadium, but it'll be packed at the LA Memorial Coliseum tomorrow night. It's the power of Messi, it's the power of Son, and I think it's also just where MLS is and where American soccer is in this moment, now the 31st season of Major League. The South Korean super duper star. I mean, he is an icon in that country. We'll see him in the World Cup this summer, leading South Korea in the United States, Mexico, and Canada, a longtime Tottenham star in the English Premier League. And he made the move here to LA to play for LAFC last year. Maybe surprised some people that he would come, but it's been a smashing success. I mean, he is scoring, assisting, over a goal and a half goal contributions per game at a time for LAFC, which is a big number for an individual. He led LAFC. They lost in penalties. They'll want to go much further than that this year, led by Son. And huge ratings in Korea. Yeah. Huge rating for you in Korea. He's turned you into a star. Look, it's in the Korea. it's the benefit of MLS on Apple Yeah. TV now, right? It's available globally, anywhere you are in the world. And we've seen Shohei Ohtani do this in Yes. baseball, Yes. where in Japan they're getting better ratings for the World Series than they are here in America. He's that kind of player in Korea. He is. 그렇게 미국 전역에 기대를 품고 경기 전부터 미국 현지의 분위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MLS 중계진이 흥분을 감추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7만 7천석 규모의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 무려 7만 5,673명의 관중이 운집했습니다. MLS 역사상 개막전 최다 관중 기록이 새로 쓰인 겁니다. 손흥민과 메시가 같은 그라운드에 선발로 서는 건 2018년 10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이후 무려 2,699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메시의 바르셀로나가 토트넘을 4대2로 눌렀죠. 손흥민은 메시와의 상대 전적에서 단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스체라노 감독은 경기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략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는 LAFC와 인터 마이애미 모두 우승 후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LAFC의 빠른 전환 공격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점유율을 오래 유지하며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속도 싸움을 피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선수 시절 지우개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최정상급 공격수들을 상대해온 그였기에 자신감이 넘쳤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말이 아닌 발로 하는 스포츠라는 사실을 이날 마스체라노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LAFC의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전반 6분 손흥민은 마이애미의 높은 수비 라인 뒤로 침투했고 드니 부안가의 스루 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죠. 슈팅 타이밍을 놓쳐 직접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이 장면만으로도 마이애미 수비진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마스체라노가 그토록 경계했던 손흥민의 침투가 경기 초반부터 장렬한 겁니다. 전반 14분에는 손흥민이 직접 프리킥 키커로 나섰습니다. 오른발로 감아찬 슈팅이 수비벽에 막혔고 재차 시도한 발리슛 역시 수비에 걸렸죠. 마이애미는 전체적으로 강한 전방 압박을 펼치며 경기를 주도하려 했습니다. 메시의 번뜩이는 패스가 간간히 나왔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세밀함이 부족했죠. 마스체라노의 전술이 어느 정도 작동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반 38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상대 진영 높은 위치에서 공을 끊어낸 LAFC가 순식간에 역습을 전개했죠. 손흥민은 우측 넓은 공간으로 쇄도하는 다비드 마르티네스를 향해 완벽한 침투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마르티네스의 논스톱 왼발 슈팅이 골망을 갈랐고 LAFC가 선제골을 뽑아냈죠.
마스체라노가 가장 경계했던 바로 그 시나리오, 빠른 전환 공격이 그대로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환희성을 질렀고 마르티네스와 함께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한 분석가는 이 장면을 두고 마스체라노가 경계한다고 말한 그 순간이 정확히 실현됐다며 손흥민의 공간 창출 능력은 단순히 빠른 발이 아니라 경기를 읽는 눈에서 비롯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통계 전문 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은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조차 평균 2.3명의 상대 수비수가 그의 위치를 신경 쓰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는 리그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후반에 들어서며 마이애미는 동점골을 위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메시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이며 LAFC 골문을 두드렸죠. 후반 18분 베르테라메가 메시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했으나 옆그물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추가골은 LAFC의 못이었습니다. 후반 28분 틸먼의 긴 패스를 받은 부안가가 상대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머리로 제친 뒤 빈 골문에 밀어넣었죠. 2대0 마이애미의 희망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마스체라노 감독은 후반 36분 루이스 수아레스까지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절 함께 트래블을 달성한 전설들이 한그라운드에 모인 것이죠. 메시, 수아레스, 그리고 벤치에서 지켜보는 마스체라노까지. 그러나 추억만으로 경기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LAFC의 역습에 계속 고전했죠. 손흥민은 후반 43분까지 그라운드를 누비며 시종일관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려한 발재간으로 좁은 공간에서 골키퍼를 제친 뒤 부안가에게 공을 건넸으나 마무리가 아쉽게 빗나갔죠. 교체 지시가 내려지자 손흥민은 더 뛰고 싶다는 듯 아쉬운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88분간의 활약을 마친 그는 나단 오르다스와 교체되며 벤치로 물러났죠.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쐐기골이 터졌습니다. 부안가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받은 오르다스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3대0을 만들었죠. 경기는 그대로 LAFC의 대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메시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간간히 날카로운 슈팅을 시도했으나 공격 포인트를 단 하나도 올리지 못했죠. 마스체라노의 야심찬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경기 후 마이애미 진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MLS 전문 매체의 한 기자는 마스체라노가 경기 전 손흥민의 역습을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그 역습에 3골을 모두 내줬다며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ESPN의 한 해설위원 역시 손흥민은 단순히 빠른 선수가 아니라 공간을 창조하고 동료를 이끄는 지휘자라며 마스체라노가 아무리 전략을 짜도 경기장에서 직접 설계하는 손흥민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분석했죠. 흥미로운 건 마스체라노의 선수 시절 별명이었습니다. 그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며 수많은 세계적인 공격수들을 봉쇄해왔죠. 지우개라는 별명처럼 상대의 공격을 깔끔하게 지워버리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메시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일궈낸 그였기에 손흥민을 상대하는 것도 자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감독으로서 처음 맞닥뜨린 손흥민은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메시와의 개인 대결을 의식하느냐는 질문에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물론 그는 특별한 레벨의 선수다. 하지만 나는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맞대결로 경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죠. 팀으로서 승리하는 게 목표이며 팀원으로 경기하고 팀과 함께 기뻐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말한 대로 해냈습니다. 이날 승리로 손흥민은 커리어 최초로 메시와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2018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2차례 격돌의 1패 1무를 기록했던 그였죠. 7년 넘게 이어진 수건을 마침내 풀어낸 겁니다. 손흥민에게 이 승리는 단순한 MLS 개막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한 칼럼니스트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때 많은 이들이 그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MLS에서 보여주는 그의 활약은 오히려 지금이 정점일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실제로 LAFC 합류 후 손흥민은 13경기에서 12골 4도움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고 이번 시즌 첫 공식전이었던 챔피언스컵에서는 1골 3도움을 몰아치며 팀의 6대1 대승을 이끌었죠. 이제 모든 시선은 다음 행보로 향합니다. LAFC는 이번 승리로 MLS 우승 후보 반열에 확실히 올랐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로 구성된 흥부 듀오의 화력은 어떤 팀도 쉽게 막을 수 없어 보이죠. 반면 마스체라노 감독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 부족한 감독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조속한 전술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이날 경기는 단순한 MLS 개막전 이상이었습니다.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과 세계 축구의 신화가 맞붙은 대결에서 손흥민이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죠. 마스체라노의 자신감 넘치던 전략은 손흥민의 발끝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깨달았죠.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왜 월드클래스인지를 말이죠.